네, 인공지능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 aitutor21.com입니다. 그 이벤트는 이제 뭐 창업 공모전 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 분야가 내일이네요. 그리고 AI 산업진흥화 이게 있고 SK 건설 미드업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빅데이터 그리고 광주과학원에서 또 AI 경진대회도 있고 명지대 캠퍼스 창업 DMC 있고 그리고 또 뭐 미드업 있네요. 환경 분야 청년 창업 있고요. 금융 빅데이터 여성 창업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시립대 캠퍼스 창업 그리고 스마트홈 그다음 충남 신재생에너지 창업 공모전 그리고 스마트팜이 있네요.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에서 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 행안부 재난안전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학과 함께 하는 AI 기초 이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EBS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참 귀엽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지금 공모전하고 이제 창업 관련 동아리에서 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에서 창업 지원 받았고 뭐 여러 상을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요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거 요거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 뭐 괜찮은 아이디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표정 읽는 그 facial expression detection 캐라스티저를 이용을 하고 이제 표정 읽는 그런 앱이네요. 웹 앱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VR 소식입니다. 최근 가상현실 쪽 이쪽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VR, AR 좀 많이 각광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 해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Clarifying Exception and Visualizing Tensor Operations in Deep Learning Code. 그래서 텐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 비주얼라이징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정천X에서 그 해커톤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발표하는 거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상작도 다 나오니까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해커톤도 이제 뭐 1박 2일 날 새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파이버 그 사이트인데 이거는 뭐 옛날 모토가 5불이면 전 세계 모든 일을 다 해준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있고 디자인, 뭐 마케팅 뭐 다 해줍니다. 이게 뭐 비디오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get everything you need starting at $5. 이게 이제 걔네 모토이고 5불이면 무조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크몽이나 뭐 크몽이 이제 파이버 보고 만든 건데 파이버 매출이 지금 1조입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같은 거는 뭐 간단하니까 파이버 시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코딩도 좀 조금한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해외 사업을 잘 모르시면 조금 이제 막 짜증도 나고 막 계속 막 얘기해야 되고 근데 좀 적응되시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뭐 어차피 요새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충분히 파이버에서도 괜찮은 뭐 디자이너들, 개발자들, 뭐 마케터들, 기획자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논문을 찾는다거나 선행기술 조사를 한다거나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영어 자료 논문들 엄청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시키면 아주 좋아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몽 그 대표님에 대한 이제 인터뷰가 써 있고 여기 또 이제 이 파이버를 보고 크몽이 시작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버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뭐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연구 과제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항상 뭐 SI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시고 또 뭐 내재화 할 수도 없고 개발자 뽑기도 애매하고 돈도 없고 뭐 뽑아봐야 뭐 쓸모도 없고 솔직히 또 그리고 이제 개발 PM 플러스 서버 한 명, 백엔드 한 명, 프론트엔드 한 명 하다 보면 최소 3명, 4명 이제 기본 단위인데 4명까지 개발팀을 뭐할 수도 없고 해봐야 뭐 그렇다고 뭐 그냥 좀 경험 좀 있는 관리자 뽑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CTO를 뽑을 수도 없고 적당히 CSO 역할을 하면서 CTO 외주 관리하면서 적당히 또 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걸 오는데 그 적정한 포지셔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여튼 그런 쪽 해서 짧게 막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거 이런 거 시키시면 아주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을 막 해야 되는데 막 뭐 기터브 소스가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연구해서 하려면 또 한국 사람 시키면 또 한 몇 달 걸릴 텐데요. 그리고 또 근데 뭐 여기에서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해보면 좀 실패해도 큰 문제 안 되는 거 이런 거 시키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능형 물 관리다. 뭐 그렇다면 뭐 홍수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수질 그 예측, 그러니까 그 오염물질의 이송 확산 같은 그런 모델링이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딥러닝해서 학습시켜가지고 모델링 돌려본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소스 몇 개 주고 한번 돌려봐라. 뭐 그런 거 이런 건 아주 명백하고 간단하고 쉬운 거니까 그런 거 시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솔루션들의 목적화 역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단풍 예측하는 거 뭐 요게 있네요. 이것도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유 킥보드가 요새 많이 보이는데요. 요게 이제 주서라고 이렇게 충전해 주는 그런 이제 알바 뭐 5,000원인가 뭐 그렇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뭐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기업들이 이제 그 판교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쇼를 이제 개막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파이썬 교육 드론으로 해서 책도 있고 이렇게 이제 코딩해서 파이썬으로 이제 자율 비행시키는 거 그런 강좌가 있더라고요.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 드론 위성 기술로 가속화되는 정밀 농업. 그래서 농업 분야에 이게 또 상당히 좀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쪽에 이제 드론 실제로 많이 씁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 뭐 나주 같은 데 가 보면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그거를 써요. 그리고 이제 농약을 이제 주로 이제 거의 이제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니스트에서 그 뭐 우승을 했네요. 국방기술 창업경제인데 우승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수질환경 모니터링 하는 거, 녹조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건데요. 상당히 괜찮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력연구원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 농업기술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전력연구원하고 농업기술 전라남도 농업기술연구원하고 이제 같이 농촌 태양광, 그러니까 논 위에다 밭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짓는 그러한 뭐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스마트 시티 그 지능형 물 관리해서 세종시와 김해시에 이제 요거를 지능형 물 관리를 2023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어떤 모델링,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그 CPS, 사이버 물리 공간 이쪽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세종시와 이제 김해시하고 이제 부산시까지 이제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이제 이러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에 또 김해시도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세종시도 하고 있고요. LG CNS가 수주했던데 뭐 2조 5천 정도를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Recurrent Memory with Optimal Polynomial Projection 해서 또 뭐 상당히 재밌는 논문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과 스마트팜 쪽에 대한 기사고요. 인공지능이 이런 그 스마트팜 쪽에 그 생육 지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올해 벼가 얼만큼 자랄 것이다. 오늘 딸기가 몇 개나 몇 센치 사이즈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생육 지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생육 조건을 최적화하는 그래서 그 땅의 온도는 얼마고 pH는 얼마고 성분은 어떻게 되고 물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빅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그 보통 이제 그런 온실 속에서 스마트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노지도 요 최근에는 이제 노지에서도 그 다양한 데이터를 해서 그 곡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크롭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올해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위성 영상도 많이 활용이 되고 뭐 드론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인공지능이 딱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가 이제 오픈했고요. 진코퍼레이션 하는 회사에서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빅데이터랑 언제 어디서나 농산물이 된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서 이렇게 수경 재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그 밭을 만들어서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두바이 같은 데서도 많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스마트팜의 만남 이런 게 있고 스마트 양식장 쪽도 이제 충분히 갈 만한 뭐 것 같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인 트랙터 요거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여기 좀 상당히 괜찮은 논문이나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환경부에서 1,8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런 지능형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러니까 정수장, 하수 처리장 이런 거에 그 이게 이제 플랜트 분야에서는 뭐 G나 지멘스 같은 데서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장기간에 어마어마한 그 공장 운영 데이터를 그래서 유입 수질이 얼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공 플랜트다 아니면은 페트로케미컬 플랜트다 그러면은 뭐 정유 플랜트다 그러면은 유입되는 크루드 오일의 그 질이 어떻게 되고 그 인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되는 각 그 뭐 벙커 C부터 해가지고 뭐 휘발유 뭐 이런 경유 등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사이버 물리 공간이라고 CPS 뭐 그런 최적화 그런 쪽이 딱 빅데이터랑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제 이런 물순환 전 과정을 이제 분석을 한다. 그래서 통합 물관리 시스템 그래서 그 방재청 그 통합관제센터처럼 그 대전의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여기에는 이제 권역별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물 관리 그리고 이제 각자 기관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계속 이제 통합이 되고 지금 이제 환경부랑 국토부가 이제 그런 이원화됐었던 그래서 유출하고 수질인데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그 유출 홍수 예측 이런 거를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통합이 돼서 그런 시스템상 조직상 그다음에 제도상으로 이제 통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상수도에서 이제 AI가 그 지능은 물갈시에 도입해서 여기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수장을 유입 수질이 얼마일 때 이 상수도의 뭐 잔류 뭐 염소는 어떻게 되고 뭐 탁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딥러닝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수량하고 수질을 그러니까 유량하고 수질을 이제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최적의 운영안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각자 통합이 돼서 정수장은 어떻고 하수 처리장은 어떻고 중간에 뭐 펌프장은 어떻게 되고 지금 뭐 비가 왔을 때 홍수 통제에서는 어떤 정보가 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통합 물관리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CT 바우처 사업 이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AI 차량 서비스랑 신약 개발 이게 31개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사가 있고 수행사가 있는데요. 뭐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이런 쪽에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부담금 뭐 10%뭐 이렇게 조금 내고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 같은 거 하시는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부 돈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네 회사도 이걸 하고 있는데 뭐 이쪽도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건 뭐 일반 중소기업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구글의 PhD 펠로우십 2020년에 카이스트 박사과정 연구원 분께서 이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거 다 무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모임에 이제 그 교수님에서 스타트업의 그 회계 관련해서 이제 글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무나 회계 쪽 스타트업들 항상 창업하면은 그 누구나 다 어떠한 대표들도 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데요. 좀 그런 거 좀 꼭 좀 알아보셔야 되고 뭐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디딤돌 그다음에 연구 과제 뭐 R&D 과제 뭐 이런 거 할 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런 세무나 이런 그 서류 처리가 아주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현물 투자, 현금 투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경비 처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좀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 소카 같은 거 타보면 이제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차 열고 닫고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봤던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구글 AI에 요거는 이제 서울대 컴퓨터 비전 연구실의 연구원께서 또 선정이 되셨네요. 아까 카이스트랑 같이. 그리고 이제 퀀텀 머신러닝인데 여기도 상당히 또 요새 퀀텀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 모임의 그 VAE하고 간 이거 또 딥페이크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미술관의 간 딥러닝 예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실제 실행해 보면 상당히 잘 돼요. 아주 뭐 딥페이크도 있고 딥누드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성능이 좋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 자연스럽게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스터디원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텐스플로우 코리아에서 빅쿼리하고 고객 이탈 분석, 성격 특정이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빅쿼리에 대해서 뭐 디피니티브 가이드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싱, 어널리틱스, 머신러닝 해가지고 그런
스터디 모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파치 에어플로우 앤 딥 reinforced learning hands-on 해서 강화 학습에 대한 뭐 스터디를 또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State of AI 리포트 2020년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리서치, current industry politics 해가지고 프리딕션 해서 상당히 또 괜찮은 뭐 그러한 뭐 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특히 이제 요새 그 GPT-3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버트 GPT-3 뭐 이런 거. 그래서 언어 모델이 거의 뭐 지금 뭐그 용량도 어마어마하고 뭐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쪽 NLP 쪽에서 좀 많은 그 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이쪽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공모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런 어떤 기술적 차별화, BM의 차별화 있고, 그다음 기술적인 차별화도 꼭 필요하니까요. 솔직히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인더스트리 날리지가 중요하지. 뭐 그 컴퓨터를 잘 만들어봐야 뭐 그게 뭐 엑셀 잘 쓰나 뭐 그게 중요한 거, 밸류에이션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인더스트리얼 날리지를 기본으로 하되 어떤 이런 약간 포장이긴 한데, 사실 데이터가 중요하지. 솔직히 모든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딩이나 이런 거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인력 그냥 뭐 공수 들어가는 거지 뭐 사실. 그 기술적 장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뭐 창업 공모전이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하시면 좀 그런 쪽으로 플랫폼 성격으로 해서 데이터를 먼저 모으고 거기에서 모델을 만들고 알고리즘 만들고 그 데이터를 계속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튜닝하고 캘리브레이션 해서 민감도 분석하고 그 최적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특히 그 인더스트리 날리지, 의학이면 의학, 뭐 공학이면 공학, 뭐 토목공학, 뭐 건축공학, 뭐 이런 식의 인더스트리 날리지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이제 그 AI 기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스토리라인 가져가시면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만들고, 그걸 뭐 내가 장기간 계속 유지 관리하겠다, 뭐 위탁 운영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상당히 재밌는 기술인데, 요 벽 뒤에 와이파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벽 뒤에 사람을 이렇게 추정해냅니다. 요것도 요거 기술 요거 조금 응용해가지고 공모전 내시면 이거는 아마 상 타게 될 거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무선으로 이제 벽 투시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재가 났다거나 뭐 이런 데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악성 댓글 탐지 AI 클린봇 해가지고 이런 댓글,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팅하는 거 이런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댓글 알바나 뭐 조작은 많이 하지만 악플 알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플인지 악플인지 분석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해가지고 뭐 그거를 좀 레이팅하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평가하는 모델로 쓴다거나 하는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건 웬만한 데 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I 뉴스나 최신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도 유튜브 올리고 있고, 야, 이게 150명한테 갔어.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발자들, 이제 외국 개발자랑 같이 해서 뭐 파이버나 아니면 뭐 무슨 노마드 뭐 해가지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 그 플랫폼도 있다, 한 몇만 명 있더라고요. 뭐 그런 데랑 해서 같이 좀 원격으로 일 시켜도 좀 아주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보내주세요.